거절을 못하는 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호구입니다. 거절을 안 하는 것은 착한 성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란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 신경 쓰느라고 내 마음의 불편함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내 과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문제, 내 과제, 내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성숙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절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assertiveness라는 겁니다. assertiveness는 남의 말을 잘 듣되 내 속마음에 있는 진실도 따박따박 잘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도 하면서 남도 자기의 주장을 나한테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그 균형 잡힌 것이 바로 assertiveness인데 그 점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거절을 잘하는가?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나는 assertive한가? 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나는 내 마음속의 진실을 상대방, 특히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나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사람인가? 그 여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봐 주는 것이었죠. 거절에 대한 마인드셋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할 때 왜 죄책감이 생길까요? 그렇죠? 왜 미안하고 민망할까요? 이게 거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거절은 부정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진정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한다는 것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노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그것이 yes이든 no든 상대방한테 성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죠? 전달할 수 있는가? 혹은 너무 수동적인 방식이지 않도록,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거절이라는 것을 단순히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정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 거절에 있어서의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거절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했으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그 사례를 놓고 보는데요. 채용 관련돼서 혹은 협력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다른 곳에 있는 친구가 부탁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하면서 저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을 저한테 부탁을 할 때 과연 이거를 들어줘야 될까? 내가 거절하면 저 친구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지만은 친구나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재구성해보라고 이 메리 젠틀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그들도 나의 기분을 고려해줘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상호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정행위가 나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설명하면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라면 그 부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상사에게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참다 상사를 막 비난하면서 그렇죠? 공격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기준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굳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께서 거절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께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한 두세 가지를 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일하거나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의 기준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노라고 얘기를 못하는 분들은 보통 yes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를 할 때 어디까지를 나는 yes라고 말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다 명확하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불필요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거절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기분 나빠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오버해서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실은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을 했을 때 이걸 해야 될까 말까 할 때 한번 요청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한 요청에 10개 중에 9개는 거절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자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남들한테 편하게 한 번씩은 요청을 합니다. 두세 번 똑같은 요청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자 저에게 과거에 없던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과거 같으면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안 했던 거를 그냥 한 번씩 그냥 제안을 했을 때 의외로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이유 살펴보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사회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쓴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대리자적 자세라는 것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이 대리자적 자세는 자기의 존재를 집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선생, 직장에서는 상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기의 존재적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게 바로 대리자적 자세입니다. 자율성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죠. 현대 심리과학이 밝혀낸 것은 사람의 성격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상황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상사가 제발 나를 그만 괴롭히기를, 그렇죠? 저 사람의 성격이 바뀌기를 그렇게 희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나이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사와의 관계에서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상황 요인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대표적인 것이 거절입니다. 혹은 assertiveness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거절할 때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갖고 있어요. 제일 깨끗한 거절은 그냥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는데 왜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안 할래요. 그렇죠? 저는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거절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